말 많고 탈 많은 그 시장.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궁금한 그 시장.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수다를 떨어봅니다. 바로 이곳 해시 라운지에서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칭찬합시다. 크립토 시장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프로젝트, 국가 모두가 칭찬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칭찬합시다인데요. 칭찬할 만한 어떤 사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PM님? 일단 칭찬도 칭찬인데 네. 좀 위로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위로? 예. 작년 한 해가 그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일단 크게 세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어떤 겁니까? 일단 루나테라 사태 터지고, 그렇지. 그거야 뭐. 그리고 이제 FTX 거래소 이제 사태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위닉스 사태까지. 그 국내 코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작년에 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소도 믿지 못하고 예, 모든 자금을 다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의 탈중앙화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손실이 많았을 저를 포함한 예, 많은 분들에게 일단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앞으로는 이제 바닥을 다졌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시지 말고 예, 꿋꿋이 견뎌주시고, 예, 또 같이 열심히 또 사 모아 보자, 예, 이런 의미로 위로와 또 칭찬과 격려를 이제 또 이런 투자자분들께 스스로에게 싶- 영상 편지를 보내셨네요. 그렇죠.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죠. 한 해 수고 많았다. 예, 아니, 말하다가- 칭찬한다. 왜 이렇게 짠하면서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버텨오셨고. 그렇죠. 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네. 정말 근데 비단 정말 우리 효준 PM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힘드신 분들, 네. 진짜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잘 버텨오셨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백훈정 이사님은요, 뭐 칭찬합시다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얼마 전에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이제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길 다녀왔는데 아무 기대가 없이 갔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이 행사를 오거나이즈 하신 그 분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이거를 행사를 유치하신 분이 필리핀 현지에서 이렇게 방송 쪽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요? NFT NYC라는 굉장히 큰 이제 미국에 있는 NFT 행사, 요거를 이제 공동으로 코파운딩 하셨던 네. 그 분이 이제 협심해서 하신 건데, 필리핀에 그런 행사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연사들을 데려간 그런 또 팀원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필리핀이라는 땅에 이 블록체인이나 어떤 암호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큰 행사를 개최하는 그 노력을 했다는 게 참 고맙고, 필리핀의 사정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필리핀 인구는 1억 명이고요. 1억 1천만 명 정도. 그리고 마닐라 인구가 한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수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 수도에 빈곤층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차를 잡아 타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빨간불이 딱 차가 설 때마다 이 소년소녀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합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네. 졸리비 사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마닐라 갔을 때 햄버거 사달라고. 졸리비가 이제 햄버거 체인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나라라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결국엔 굉장히 이슈인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제가 많이 했던 거죠. 네, 그 나라 현지 국민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결국 굉장히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빈곤층이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엑시 인피니티를 찾고 또 블록체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열어줬다는 거에서 선구자들, 네, 그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저는 좀 고맙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좀 빈곤한 계층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들, 이런 곳들에 암호화폐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빈곤 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직까지 동남아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움직임이었나요? 많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현재 그런가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냥 다만 제2의 엑시 인피니티가 나올까? 또 내가 이런 게임을 해서 돈 벌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아하. 네. 진짜로 뭐 칭찬받을 만하네요. 네. 필리핀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동환님은요? 어떻게? 저는 좀 이게 어이없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 기대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올해는 비탈릭 부테린의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 만든 사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미국 정부가 엄청 크립토 시장을 세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이제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증권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더리움이 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 이제 머지 업데이트 해서 이제 POW 방식으로 캐던 코인을 POS 방식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냈고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다른 어떤 코인의 파운더들은 대부분 현상 유지가 많아요. 네.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돈 번 것들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급급한 느낌을 많이 주는데 네.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업데이트가 주르륵 지금 이더리움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제 스케줄들도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백훈종 이사님이 걱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비트코인은 사실 뭐를 더하기가 좀 어려운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제가 보기엔 잘 될 거예요. 더할 것은 지혜일 뿐 그렇죠. 무엇을 더 더한단 네,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대체 자산군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암호화폐가 거의 10만 종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1등인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는 운명이 제가 보기엔 좀 불투명한데 이더리움이 나머지 애들의 멱살을 잡고 지금 혼자 요즘 말로 캐리한다고 하죠. 예. 버스 태운다. 예, 버스를 태우고 있는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코인들이 뭔가 내놓는 신박한 어떤 정책,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이더리움이 했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굉장히 좀 큰 일을 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약간 그 어떤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 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와야 되는 글로벌 약간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즈 쓰잖아요. 네. 윈도우즈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즈 같은 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렇게 판을 깐 거군요. 그쵸. OS 운영 체제처럼. 근데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현재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은행 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금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은행 앱 가지고 막 오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할 수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윈도우즈 위에는 게임을 올릴 수가 올릴 수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런 차이인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코인 프로젝트가 대부분이 POS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네. 나머지 POS도 다 증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내년 정도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쏟아질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을지를 이더리움 진영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인물 하나 꼽아라 라고 하면 비탈릭 부테린. 이해가 싹 된다. 그 은행 앱과 윈도우즈에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야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비교해 줍니까?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또 보면 네. 이 비트맥시 분들이 또 악플을 답니다. 왜냐면 은행에 방법이 있잖아요. 은행의 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사실 이제 되게 거칠게 축약해서 얘기한 거고 굳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얘네의 기능은 송금, 가치 저장 이런 거니까 이제 은행이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쉽고 윈도우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같은 이제 OS에 비유를 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또 비트맥시 네.
떨어진 것은 코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겠지요의 저자. 네. 책 이름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떨어진 것은 코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겠지요의 저자. 너무 좋은 제목 같습니다. 크립토 스님.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뭐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생각했을 제가 알고 있다니까 말하면서 알고 있어. 근데 싸운다. 네. 나 제일 재밌어 이런 거. 뭐 근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 때문에 어어어.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역시 스님. 야. 동아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야. 굳이 여기에 뭐 사족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반박할수록 더럽혀진 것은 내 마음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크립토 스님. 끝나고- 저희 비트코인 쪽에서는 저 같은 포지션을 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저보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훨씬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잘 아시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올해 마이클 세일러는 굉장히 좀 위험했어요, 사실.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아니다라는 구설수에 계속 올랐고 네. 본인 스스로도 본인 돈으로도 비트코인을 엄청 샀기 때문에 근데 아니오면 이런 비난이 있었죠. 이제 부동산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가격 어떨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한테 비트코인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고 게다가 또 이제 연말에는 CEO에서 내려왔어요. 네.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CEO에서 약간 퇴출된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았고 내부에서. 그리고 이번에 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왔을 때 FTX 사태 터지기 전이죠. 네. 뭐 테라 루나 사태 터졌을 때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회사가 네. 담보 대출로 비트코인을 또 샀거든요. 비트코인 담보로 현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또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맡긴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청산될 거다라는 또 루머도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명해야만 했고 당시 CEO로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 넘겼고 그러니까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저 같은 비트코인 뭐 맥시들이나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줬거든요. 네. 트위터나 SNS 통해서 비트코인은 좋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문제 없고 나는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크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또 제가 잘 알잖아요.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공격받았을 텐데 버텨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얘기를 좀 계속 해주셨는데 네네네. 개별 프로젝트 중에서도 좀 저희 정말 실제 생활에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 인류가 직면한 문제죠. 지구온난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뭐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그리고 항상 얘기가 나온 게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에너지가 많이 전기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탄소 배출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ESG랑 또 크립토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폴리곤 기반의 그 프로젝트인데 클리마다오라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을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 해서 민간에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탄소 배출 권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온체인, 블록체인 위로 올리고, 예, 그거를 클리마다오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 코인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뭘 주냐? 클리마 코인을 주는데 그게 이자를 쳐주는 거예요. 그 클리마 토큰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쳐주는데 그래서 지금 한 연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클리마다오가. 근데 그럼 가격이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9%가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 뭐 토큰 행사장 뭐 프로젝트 이런 데 가보면은 클리마다오가 연사로 나올 정도로 좀 나름 성공한 프로젝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시장에서 유통이 많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거래가 안 되게 다 갖고 와라. 내가 일단 이렇게 옥죄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탄소를 막 배출하고 그냥 탄소 배출권 사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가격을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함부로 탄소 배출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리고 결국 지구 환경 변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소각을 하는 프로세스를 얘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주거든요. 예. 그런 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웹3와 크립토에서 좀 되게 좀 좋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탄소 배출권이 잘 거래가 안 돼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네. 시장이 있는데 진짜 거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항상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 바보가 될 수 있겠다.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시장에서 많이 소각을 하자, 흡수를 하자. 예. 소화를 하자. 네, 그런 좀 나름 크립토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닐까. 예, 블록체인에서. 저는 그 일론 머스크 칭찬할 만하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요? 네. 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네. 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이제 확신범에 가까워요. 본인이 생각이 있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명확하게 있고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돈이라는 방식, 프로젝트라는 방식, 경제를 이용한 무언가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크립토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프리마다오 같은 경우도 네. 탄소 배출권 멀쩡한 거 사가지고 소각을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팀에서 유도하는 바는 탄소 배출권 더 비싸게 주고 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탄소 배출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 멀쩡하게 있는 탄소 배출권 왜 태워가지고 가격을 올려? 약간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믿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트위터 샀잖아요. 트위터 샀고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SNS가 좀 공정한 SNS가 돼야 된다. 정치적인 색깔에서.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비판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 거를 말로만 떠들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다 뭔가 지금 토큰도 아마 붙일 것 같거든요. 네. 트위터 이제 유료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은 대화를 저는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가 너무 없어요. 사회적으로. 네. 양극화돼 있죠. 크립토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거 사기다라고 하는데 이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17년에 했던 얘기를 22년에도 하고 똑같이 있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17년에는 이런 비판들이 유효했던 지점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크립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비판들이 있는데 뭔가 이게 공부를 안 하고 그 보면은 이제 지금도 보면 지상파 방송에 버젓이 나와서 이제 직함이 교수인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이제 사기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글로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비트코인은 까지를 못 하는데 비트코인을 깔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비트 맥시들이 너무 과격하다. 뭐 이런 정도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말고는 스님이신데 과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분이 많이 지금 상쇄하고 약간 이러는 건데. 물을 타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진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시스템으로 잘 벌어서 생활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달갑지 않은 건 당연한데 어쨌든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발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변화해서 소외되지 않게 다 같이 좀 잘 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저런 역할 필요하지. 뭐 약간 뭐 매기 같은 역할이죠. 수족관에. 맞아요, 예. 맞아요. 뭐 추종 세력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으면 서로 공격도 하고 서로 보완해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발전을 해 나갈 텐데 그 꼰대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입력 단자는 고장났는데 출력 단자는 살아있는 분들이 그렇죠. 좋은 표현이네요. 이 출력만 되는 거야. 입력은 안 하고. 계속 뇌 속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것만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은 아마 평생 그것만 출력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칭찬할 것들은 모조리 꺼내서 다 칭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이렇게 들려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겨울에 이제 좀 있으면 끝자락이 되겠죠? 네. 겨울의 끝자락에서 해시라운지 1부 마무리를 좀
할까? 시즌. 시즌 1. 네, 시즌 1. 1부는 좀 올드했나요? 네, 시즌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작진분들께 들었거든요. 시즌 2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걸 보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막 남겨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즌 2로 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가볍게 또 즐겁게 재미있게 옆집 뭐 아는 애랑 수다 떨듯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저희로서는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의 수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 약속 드리면서 여기서 해시라우지 시즌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